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선생님들 이제 원격 수업을 지난 달에 많이들 진행하셨죠? 저희 4단계 격상되면서 가정 보육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공지를 해드릴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1학기 동안 줌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정해놓았던 그런 이제 수업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규칙들을 어느 정도 또 다시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임시 주소 링크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저희 세라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임시 주소 링크는 그 회의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각 반별 그 주소 링크를 수업 시간에 맞게 설정하여서 발송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지금 이 수업 시간이 아닌데 들어오는 이제 아동인 경우에 마침 아동명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대기실로 넘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부모님 성함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동이 지금 이 시간에 해당되는 아동인지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아동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주소 링크를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각 반에서는 받으신 임시 주소 링크로만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대기실을 또 사용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각 반별로 들어오시는 아동들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링크에만 접속을 하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헷갈리실 것 같다라고 보통 들으신 분들은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되풀이 회의를 만들어 놓으면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고 선생님들도 원해서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다가 시간표를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본인 각자 원의 시간표들을 바탕화면에 설정해 놓고 선생님도 각 반별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걸 바로 실행하겠다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도 하니 이거에 대한 해결점은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정보육률이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2번이에요. 자,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시끄러워요. 답변 세라 선생님 해주세요. 이제 어린 연령은 주로 이제 4, 5세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러울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줌 수업할 때 그냥 문화센터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화센터의 그 어린 연령의 수업들은 보통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수업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고 그런 주의 집중 챈트나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되 또한 보통 우리가 이제 했던 그런 수업 내 활동들은 너무 길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PPT를 사용하시더라도 그림을 보고 바로 알아맞추는 그런 직관적인 게임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세의 그 수업 순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질문 3 넘어갈게요. 원의 아이들이 오히려 방치되어 보이거나 혹은 역차별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엘리 선생님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수업 시 원의 아이들이 오히려 역차별되는 경우는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그리드가 그러니까 가정보육인 친구들은 그리드 안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을 잡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가 시선도 쏠리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 원에 있는 친구들은 다수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좀 더 한 명 한 명씩 아이 컨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거리감도 멀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아이들을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도 너무 멀리 있고 한꺼번에 떼창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역차별이라고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원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카메라를 2대를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웹캠 있는 거 말고도 담임 선생님이나 원에 있는 그 휴대폰을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이제 두 개를 별도의 이제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셔서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서 개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히려 차별되지 않도록 혼자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저희가 좀 배려 아닌 배려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싫다 하셔도 그거는 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권유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방치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부탁도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게 또 선생님이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이크, 웹캠 자체에서 내장된 마이크에서 소리 나는 걸로 아이들이 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아이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나와서 말을 할 때 소리가 들려요. 멀리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담임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면 만약에 발표하는 친구가 웹캠 앞에 쪽으로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배려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될 수 있음을 담임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추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2개의 화면을 꼭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너무 겁을 먹고 아예 줌 수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너무 갖게 돼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진행이 먼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웹캠을 사용하던 아니면 노트북에 있는 그냥 카메라로 아이들을 비출 수 있게끔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어떤 피치를 딱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이제 끊기니까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모습이 아이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얼마만큼인지, 소리가 얼마큼 잘 들리는지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촬영을 10초 영상이라도 본인이 수업하고 있는 영상의 모습을 촬영해서 아이들이랑 보고 있는, 그러면 각도나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서 본인 소리도 확인하시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아이들의 소리가 얼마만큼 안 들리는지 혹은 끊기는지 화각이 어떤지를 또 선생님도 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짧은 뭐 10초든 한 1분이든 그 영상을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자꾸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3월, 4월은 그냥 우리끼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정부율이 높아지면서 문제는 부모님들이 원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안 들리거나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작은 화면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원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은,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이제 깎아지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이제 수고를 보여주기가 되게 어렵고 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데 조그마한 그리드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원이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4. 개별 활동이 지루하다는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 컴플레인은 사실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정확하게 둬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엘리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네. 이 경우는 이제 한 명이 발표할 때 그 나머지 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특히 줌환경에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임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컴플레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개별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부분을 장점을 이끌어내야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 분배를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게임을 하는데, 스토릭스 게임을 하는데 한 명씩 그리드 1번부터 차례차례 애들을 시켜요.
우리 퍼즐에 있는 친구 누구 한번 번호 찾아볼까? 한 명 한 명씩 이거를 시킨다면 나머지 아이들이 만약에 뭐 15명의 아이들을 그 한 명씩 시킬 때마다 나 한 번 뒤집고 나서 내가 1번으로 뒤집었다면 14번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굉장히 지루하겠죠.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자친구 대 남자친구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자팀이 차례네. 근데 여자팀 중에 누가 한번 뒤집어 볼까? 이렇게 해서 뭐 약간 이렇게 팀을 분배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나 이 친구를 한번 시켜볼래.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한 명만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한 명만 하겠지. 누구를 할지 모르지만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 나 2명 시켜봐야지.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셌을 때 이번엔 선생님 몇 명 시킬지 한번 세워봐.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들은 5명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클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것을 활용한다면 원에서 느끼는 부분이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지루하다는 생각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누구를 시킬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밀당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의 수업을 질이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다 저의 경우는 이번 주에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게 할게요. 2회 수업이니까 이번에는 이 1번부터 10번에 있는 아이까지 다 시키고 못한 친구는 다음에 시킬게.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5명씩 못했어요. 그러면 이 5명 친구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친구들이 송앤댄스 할 때 제일 앞에 서서 해주세요. 나 하다못해 이런 위로라도 저는 꼭 시켜주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음에 선생님 1번으로 시켜주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 친구들에 대한 그 예우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조금 아이들의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 친구들을 꼭 이름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 친구 못했었지. 오늘은 1번으로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또 좀 더 생각이 되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한 번에 그냥 마지막에 때로 시키더라도 다 시켜버리세요. 그냥 그게 굉장히 제일 좋은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개별 활동이 지루하다는 이야기가 뮤지컬에서는 롤플레이고요. 스토릭스나 주파넥스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서 그 한 활동이 길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또 못한 친구들이 그 다음 수업을 미뤄지는 게 문제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들이 가정보육률이 높아지면서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늘어지는 느낌 때문에 스피디하게 하려면 여러 명을 나눠서 수업을 하시고 다양한 팀 분배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 수업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질문 5. 자, 음소거, 전체 음소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개별 음소거. 자, 추천 추가 기능을 저희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또 생각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팀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전체 음소거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이 전부 다 이 세 분 다 절대 반대.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음소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 이야기들을 또 저희 에리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저는 한 번도 전체 음소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줌수업 한 이래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제 교사관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줌수업이라 할지라도, 아이들과 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기계에서 아이들이 떠들 때, 내가 조용히 시키고자 강압적으로 누르는 어떤 약간 기계로 아이들을 그냥 제압하는 느낌이 제가 굉장히 들더라고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거야말로 아이들한테 너무 강압적인 부분이 들어서 이럴 때는 누구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그 아이한테 먼저 제시를 해주고, 근데 살짝 또 한 번씩 너무 심한 친구들은 이제 한 번씩 탁 꺼주고, 근데 누구 소리가 왜 안 들리지? 너무 시끄러워서 꺼졌나 봐. 선생님 다시 켜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유아틱하게 좀
다시 좀 아이에게 내가 떠들어서 이게 진짜 꺼졌나 보다. 뭐 약간 그런 계기를 좀 줄 수 있는 이게 약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한테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1대1 뭐 음소거는 너무 시끄러운 경우 수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니까 쓸 수 있지만 아예 이거를 내 수업을 위해서 모든 아이들의 음을 소거하는 거는 사실은 제 수업을 위해서도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듣는다는 반응이 있어야 더 활동적인 수업, 또 활달한 수업을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완전히 다 음소거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의 약간의 소음이 있어서 왜 이 선생님은 음소거를 안 해? 쟤 시끄러운데 왜 안 조용히 시켜? 사실 원에 가서 수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떠드는 애들 아예 입마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딜 가나 있지만 그런 친구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 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어우르면서 교육시키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교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천 추가는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최소화라는 것보다 능력껏 하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도 자유자재로 내 수업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뭐 활달하게 그거를 기능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정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니까 이걸 굳이 막 해가지고 막 내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줘요. 그렇다면 굳이 이 추천 추가를 많이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놓고 걔를 추천을 제거를 안 해가지고 걔가 계속 혼자 추천이 돼 있다던가 나중에 선생님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미숙할 때는 차라리 추천 추가를 더 연습하기 전에는 많이 쓰시지는 마시고 정말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추천 추가한다면 바로 추천 제거를 하시던지 그거를 이제 내가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6. 자, 원격 수업이 원과 1대1로 진행되는 경우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가정부용률이 없고 지금 이제 원에서 들어오는 경우 우리 3단계 뭐 2단계였을 때 원격을 하는 원들 이야기예요. 그리드가 나의 그리드, 원의 그리드 이렇게 딱 1대1로 있는 경우 수업 시간 분배 어떻게 하나요? 요 이야기입니다. 자, 답은 저희 니콜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1대1로 수업이 시작할 경우에는 대기 시간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대기 시간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각 연령에 맞는 화면을 뭐 바꾸고 여러 가지 교구들을 체인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기 시간인데 1대1일 경우에는 굳이 대기 시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시자마자 수업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업 장소 그리고 원 상황에 따라 또 이 부분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대기 시간을 10분을 정했었죠.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줌할 때 우리도 너무 막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준비했고 그때는 원도 그렇게 했을 때가 딱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벌써 딱 한 달 하고 나서 다들 출석 체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원도 계속 들어와 있고 그래서 5분으로 저희가 바꿨죠. 이제 25분 수업하셔라. 왜냐하면 원에서는 30분, 각 반 30분을 정해진 원들은 그만큼의 페이를 내고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벌써 들어와 있고 뭐 본인도 수업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바로 시작하신다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길게 하고 어떤 분은 정확하게 맞춰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럴 필요 없이 대기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준비가 됐다면. 그러나 선생님들이 진짜 그래도 내가 오늘은 준비한 파일이 많아. 그러면 1, 2분 정도는 그래도 써야 돼. 그러면 사실 수업 준비하시는데 새로운 다음 반 수업 준비 솔직히 1분, 2분이면 파일 꺼내는 건 다 이미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상황일 수 있냐면 수업 장소가 한 군데예요. 인터넷 환경 때문에, 빔이나. 그래서 아이들이 반별로 들어오는데 이 원은 정말 수업이 끝나기 전에 다른 반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냥 칼같이 대기.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거의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반은 죽어라 기다려도 안 오는 반들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대기 시간이 그냥 소중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강의 리포트에 상황 설명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 있죠. 각 반에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대기 시간에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가 나와 원일 경우에는 이제 대기 시간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면 수업의 그 시간만큼 수업을 채워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질문 7. 대면 수업 시간 자체가 짧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기본이 30분이지만 원화수가 많은 원들은 정해져 있는 하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을 30분을 했을 때 클래스가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20분인 원도 있고 세상에 15분인 원도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시간표 배정. 이 줌 수업의 배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 시간을 기본으로 넣어야 되느냐, 어떻게 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답변도 저희 니콜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먼저 이럴 경우 수업 시간이 짧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교육팀과 먼저 상의를 하고 시간표를 작성하셔야겠죠. 근데 그 원내 수업 장소가 각 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한 뭐 특강실이라던가 한 장소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각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까 세라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임시 주소 링크를 만들어서 그 각 반에 해당되는 주소로 접속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가 이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제 시간에 이제 또 바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 수업 시간이 짧을수록 대기 시간, 아이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8. 자, 마지막 질문. 인터넷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이 문제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원에서 자꾸 아이들이 끊겨요. 인터넷 자. 환경을 확인하고 인터넷 환경, 그렇죠. 랜선으로 꽂혀 있는 건지, 그 교실이, 혹은 와이파이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와이파이인데 끊긴다. 그러면 그 와이파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가끔 그 공유기가 있는데 두 반이 그 층에 있는데 한 반은 잘 되고 한 반이 안 되면, 우리가 와이파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얘기했을 때 원이 잘 안 들어요. 네, 신빙성이 없게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쪽 반은 되는데 한쪽 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러면 원장님 핫스팟으로 그 반만 연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담임 선생님 핸드폰으로 핫스팟 연결하면 선생님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원에 핸드폰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고요. 아니면 원장님 핸드폰이라도 그 반 한번 체킹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러면 저희 선생님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라고 할게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워낙 줌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대처를 하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랑 바로 연결되죠. 나의 문제인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항상 잘 돼. 나는 와이파이를 쓰는데 진짜 우리 집 와이파이는 정말 잘 돼.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근처에서 무슨 랜선 공사 막 이러면요.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잘 되는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와이파이 많이 쓰는 경우 갑자기 안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통신 장애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인 경우 갑자기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수업이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하면 나는 항상 잘 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게 혹시 내 문제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핫스팟으로 돌려봐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꽤 줌으로 뭔가 활동을 했을 때 인터넷 장애가 생겼을 때 핫스팟으로 돌렸을 때 끊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보고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본인 인터넷 회사 연락하시면 돼요. 모두 안녕. 안녕.